20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부자 할머니라 부릅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정작 그 건물주 할머니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쓸쓸했습니다. 건물의 절반은 1년째 공실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났고 그 자리를 채우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층엔 한때 성황이던 카페 간판이 이젠 낡은 채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벽에는 임대문이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세입자는 나갔지만 아직 받지 못한 월세가 밀려 있고 공과금 고지서는 쌓여만 갑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지.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고 이젠 박스라도 주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건물을 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요즘 이 상권 완전히 죽었어요. 이 가격엔 절대 안 팔립니다. 팔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건물이 되어버린 지금 그녀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답답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건물 1층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좋은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에 가치가 크게 올라갔고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이제는 웃으면서 살자. 더는 고생하지 말고. 그게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그 약속이 부서진 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만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젊은 시절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듯 보였죠. 하지만 결혼 생활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점잖았지만 속은 지독한 한량이었습니다. 돈은 흥청망청 쓰고 집에는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엔 사랑이라 믿었지만 이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나 하나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남자였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외도는 잦아졌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늦네. 그녀의 한숨은 매일 밤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혼은 파국을 맞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정이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아는 지인이었죠. 배신감이 온몸에 몸서리를 치게 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건 오래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명목상 재산이었죠.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건물은 낡고 입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많아야 한 달 50만 원. 관리비와 세금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건물주인데 이게 뭐야? 현실은 이 모양인데 주변에서 부럽다. 부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실상은
월세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학비도 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명목상 건물주이자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으로 출근해 하루 종일 일했고, 퇴근 후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손은 설거지로 갈라졌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진다. 그게 그녀의 삶을 버티게 한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웃을 때마다 그녀는 그 웃음을 삶의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늘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식당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선 늘 설거지 거품 냄새가 묻어 있었고, 고된 일상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친다. 그때 오랜만에 알던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실 처음엔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한 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그 사람과 마주하였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은 평범하지만 순박해 보이는 선한 인상이 묘하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지만 눈빛이 따뜻했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 역시 과거의 아픔을 지닌 이혼남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사는 세월이 길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의 조용한 외로움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밥은 먹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마음이 움직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들의 허락을 얻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서 둘은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마지막 인생은 따뜻하게 살자.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새 남편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언제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산, 오래된 낡은 상가 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지으면 어때요? 돈은 내가 알아볼게요. 새로 짓는다면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남편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투자해도 잘 안 되면 어쩌나 하고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 같이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접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받았고 건물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새의 벽돌이 쌓여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도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 상가 건물이 완공되고 1층엔 직접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맡고 남편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일한 지 1년.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맛있고 정이 넘친다는 소문 덕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침 지역 상권 개발 시기와 맞물려서 건물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변에도 상가 건물이 점점 늘어났죠. 건물의 가치도 오르고 빈 점포에는 새 세입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생활이 안정됐고 가게 수입까지 합치면 이제 돈 걱정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진짜 잘 해냈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봄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녀에게 새 남편은 그저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인생의 구원자이자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한 시간은 나에게 그리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건물도 안정됐고 이제야 그녀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든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식사 자리에서 만난 지인과 확인 결과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빗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역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녀의 눈앞에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고였기에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 운전자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그녀는 막대한 보상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도 지인도 주변 사람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민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유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동안 부부가 성실히 벌어온 돈, 가게 수입,
임대료, 저축.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정성을 다한 가게 역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가게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건물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평생 없다는 것이었죠. 바닥으로 떨어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신기루처럼,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있는 현실에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못다 이룬 삶. 내가 지켜볼게요. 그 약속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잔인할 만큼 한 사람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기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는 이제는 발길이 끊겼고 그녀의 건물에 입주한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이번 달은 월세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는 쌓여만 갔고 몇몇 세입자는 끝내 떠나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상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밤이면 건물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임대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들어오던 돈마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팔까도 고민했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말은 칼같이 냉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살려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옵니다. 고개를 저으며 중개소를 나왔고 우편물엔 세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뭔 세금은 이렇게 뜯어가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고 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버텨온 세월 속에서 그래도 가끔은 한 줄기 숨통이 트였습니다. 간간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죠. 이제 좀 괜찮아질까. 하지만 그 희망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상권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새로 들어온 가게들은 대부분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간판이 걸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철거되는 일의 반복. 그녀는 매번 같은 장면을 지켜봐야 했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 망한다. 이 말들을 재확인시켜주고만 있었습니다. 빈 점포에 바람이 불어들면 그 소리가 괜히 더 쓸쓸했습니다. 그녀의 임대 수입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세금, 관리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건 한숨뿐이었죠.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결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곳. 그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건물을 바라보면 그가 그리웠습니다. 여보, 이곳은 우리 둘의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그녀에게 그 건물은 돈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건물 팔면 우리도 좀 여유 생길 텐데요. 요즘 부동산 값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건물은 안 돼. 아버지랑 함께 지은 곳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그녀의 뜻을 존중하지 않게 됐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살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되잖아요. 형,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나누자. 누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의 눈앞에서 형제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결국 이거였나.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건물이 이제는 가족 사이의 불화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겨야 하는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어느새 삶의 황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아야 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세입자는 여전히 적어 임대 수입도 그대로인 상황. 아이들도 각자 인생이 바빴어. 전화 한 통, 안부 연락조차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현실이 이거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이게 뭐람.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혼이라는 폭풍을 함께 견디며 그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남은 건물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자식들의 화제는 언제나 돈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엄마, 상속 정리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요즘 그런 일 미리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요. 그녀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안중에도 없구나. 다음 날 그녀는 오랜만에 아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지나간 추억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건물로 아이들이 자꾸 싸우니 빨리 건물 줘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그렇게 빨리 재산 처분하면 아이들이 언니 거들떠도 안 봐. 진짜 뒷방 늙은이 돼서 쓸쓸하게 가고 싶어. 건물 상속을 빌미로 아이들에게 효도를 유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언니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건물이 아이들에게 반반으로 상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반반으로 상속이 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대 몇으로 나누실 수 있는 건 소유자이신 사모님께서 절대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분들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으세요. 소유자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과거의 삶은 이제 묻어두고 현실을 마주한 이때 나의 노후를 아이들이 책임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불러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였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건물 누구한테 줄지는 너희들이 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아이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했지만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서로 그녀를 모시고 살기 위해 경쟁을 하였고, 큰아이가 모시기로 했지만 작은 아이가 자주 전화하고 주말마다 가족이 다 같이 찾아와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지만 아렇게 하니 가족끼리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대화도 나누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에게 물려준다면 결국 남은 한 명은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 줄지 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이 자동으로 반반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될 동기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깐요. 결국 그녀의 인생의 시작이 된 건물이 그녀의 모든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자식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촉매제로 사용이 되니 참 인생사 세옹지마가 아닐 수 없네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에게 주는 상속 문제가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